요즘은 부부가 잘 맞지 않으면 이혼을 많이 결정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 이혼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결심하기까지 정말 고통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막상 다 끝나고 나니 이렇게나 홀가분하고 묵은 채증이 씻겨 내려간 듯 시원하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써 보내요. 제 얘기 들어주시겠어요? 전 남편이나 저나 집이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 전까지는 남편과 저 모두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집을 부양하고 있었죠. 서로 상황이 비슷해서 그랬는지 호감이 빨리 생겼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했던 건 우리는 부모를 놓을 수 없으니 양가 부모를 자신의 부모처럼 생각하자는 거였죠. 그렇지만 역시나 친정과 시댁은 달랐어요. 결혼하고서 첫 명절에 전날부터 명절 당일까지 있다가 친정으로 가려고 하니 시부모님은 저희를 말리시더라고요. 벌써 가려고? 니들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다른 친척들한테 말하니 이번에는 인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 이제 금방 올 텐데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친척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아니면 언제 다시 보겠니? 이왕이면 좀 이따가 가. 어차피 지금 가도 다 저녁이고 가봤자 밥도 제대로 먹겠니? 여기서 좀 이따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오늘 낮부터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아까도 어머님 금방 친척들 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리고 가라고 하셔서 점심에 출발할 거 오후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면 오늘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아마 오늘은 못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출발하려고요. 오는 길이라서 전화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가지 그러니. 사실 이렇게 결혼하면 시댁에는 명절 내내 있다가 가는 건데 당일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많이 양보한 거지. 원래는 명절 땐 며느리가 시댁에 있어야지. 손님 오면 네가 맞이도 해야 하고 말이야. 어쨌든 친척들만 오고 가면 친정에 가게 해줄 테니까 벌써 일어나지 말고 좀 이따가 가렴. 그래 여보. 아까 출발하기 전에 오늘 오신다고 연락 왔잖아. 아마 오시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시는가 보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늘 명절이라서 차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늦는가 봐. 좀 기다리다가 정 안 되면 나중에 출발해도 되잖아.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내가 전화를 드릴게. 걱정하실 테니까 오늘 너무 늦으면 먼저 주무시라고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 시부모와 남편 모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바람에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가족들이 다 같이 명절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말을 했죠. 그런데 온다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고 해가 지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다들 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셨죠. 너무 늦은 시간이라 결국 저흰 하룻밤을 시댁에서 다시 보내고 친정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친정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각자 용돈을 챙겨드리기로 했고 그렇게 전 시댁이 용돈을 챙겨서 드렸어요. 그런데 친정이 거의 다 왔을 때쯤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릴 용돈 봉투 집에 그냥 두고 왔네. 어쩌지?
벌써 거의 다 왔는데. 가방을 전에 들던 게 아니라서 내가 깜빡 잊고 안 가지고 나왔나 봐. 내 정신 좀 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러 올게. 아니면 이체를 해 드리던지 할게. 여보, 그러지 말고 근처에 은행 있으니까 거기 들려서 가는 건 어때? 카드는 가지고 온 거지? 봉투는 은행에서 쓰는 봉투에 그냥 써서 드리자. 그래도 오랜만에 가는 거고 용돈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챙겨드려. 직접 얼굴 보고 드리는 게 좋지. 집 근처에 은행 있거든? 거기 들려서 가자. 그냥 나중에 이체를 해드리는 것보단 직접 보면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지금 당장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사실은 명절 전에 아직 보너스 안 나오고 그래서 여유가 없네. 이래저래 이체를 먼저 다 해둔 것도 있고. 어쩌지?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미리 빼둔 돈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놓고 왔으니. 그러지 말고 다음에 보내드리자. 뭐야? 계좌에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왜 돈을 다 빼놓았어? 그럼 그냥 내 계좌에서 빼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당신이 나한테 보내줘. 은행도 여기 근방이니 금방 들려서 가면 되지 뭐. 아까 오기 전에 당신한테 한번 말을 해볼 걸 그랬다. 어쩐지 가방이 달라져 있더니만. 그러게. 근데 어머님 아버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일단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아? 은행 들리고 뭐 하다 보면 시간도 지체되고 휴일 하루뿐인데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일단 먼저 가자. 나중에 내가 잘 챙겨 드릴 테니까 먼저 가서 인사드리자. 남편의 극구 만류에 결국 친정으로 먼저 향했고 마지막 휴일에 겨우 도착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마저도 출근 때문에 오후가 되어서는 집으로 돌아와야 해서 반나절도 보내지 못하고 와야만 했고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 명절에는 꼭 당일 점심에는 이동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죠. 단순히 첫 명절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단지 해프닝이 아닌 반복되는 문제가 되었어요. 남편은 가끔씩 친정에 갈 때마다 챙겨주는 용돈을 자주 잊었고 그럴 때마다 돈 때문에 수다거리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트러블이 생기니 각자 관리하던 통장을 합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던 남편도 제 설득에 못 이겨 넘어갔고 통장 내역을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결혼식을 한 이후로 서로 금전 내역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남편은 명절에 친정해줄 용돈을 아예 준비를 한 적이 없었고 이미 명절 한참 전부터 잔고가 바닥이 나 있었죠. 당신 이게 뭐야?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명절에 우리 집에 용돈 보낼 거 미리 다 빼놓았다며. 근데 통장 내역 보니까 이미 한참 전부터 잔고가 없는데?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왜 둘러댔던 건데? 그러면 시댁 용돈 준비하면서 나라도 친정에 드릴 용돈 준비했을 거 아니야. 당신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드린다고 했던 돈도 아직 안 드린 거야? 그게 말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말하면 당신은 돈 어디다가 쏘냐 어쨌냐 화내면서 물어볼 거 아니야. 나도 이참에 말하려고 통장 내역 다 오픈한 거야. 쓸데없는데 쓴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쓴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명절인데 나한테 말을 했으면 미리 챙겨드렸을 거 아니야. 근데 당신 명절이면 월급도 들어오지만 보너스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현금으로 다 인출해 뒀다고 했잖아.
그건 그럼 어디에다가 썼는데? 아, 사실은 엄마가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다면서 돈 좀 빌려 가셨어. 그래도 며느리가 오는데 아무거나 막 차릴 수가 없다면서 급하게 빌려 가셨거든? 나중에 주신다고 했어. 엄마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시잖아. 그래서 일도 많이 못 하시고 여유가 없으시더라고. 그래도 친척들도 온다고 말하고 당신도 오는데 대충 차릴 수는 없으니까 많이 신경 쓰셨던 모양이야. 몇백만 원에 달하는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시모에게 빌려줬다면서 그것도 다 저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명절 때는 음식이 영 부족했어요. 고기도 몇 개 없었고 반찬도 가짓수가 몇 개 없었는데 그 많은 돈을 정말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었죠. 답답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를 가장으로 생각했던 친정에서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의지를 안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일자리도 두 분이서 다시 괜찮은 곳으로 구하셨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래서 매달 챙겨드리던 용돈도 점점 줄어들어 어느샌가부터는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용돈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점점 당연시하고 거기다가 둘이서 보니 더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용돈 보내는 날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오늘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용돈이 아직 안 들어왔네. 잊어버린 거니? 이런 건 자동이체로 좀 설정해 놔야지. 기다리는 사람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야 돼? 매번 이렇게 하루 일트씩 늦어지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들이 이체해 줄 때는 한 번 늦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하루 이틀씩 자꾸 늦니? 아,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체를 못 해드렸어요. 일단 바로 보내드릴게요. 남편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무런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저번 주에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보내드렸다고 하길래 전 그게 용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급하시다면서 빨리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보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저희가 아직 여유가 없어서요. 모아둔 돈도 없고 이번에는 조금만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도 돈 버는데 둘이서 그렇게 버는 돈을 어디다가 쓰길래 돈이 없어?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도 전세에 나가는 돈도 없을 텐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애쓰게 번 돈 네가 관리한다고 하는 거 불편했지만 참았더니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시부모 사정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니? 어머님 사정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도 지금 당장 나가야 할 돈이 좀 많아요. 어머님, 저번에 남편 차 사고 나서 합의금도 줘야 하고 벌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집이 전세이긴 하지만 올해가 만기라 내년에는 오를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서 돈도 모아야 하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요. 올해만이라도 아니면 좀 풀릴 때만이라도 용돈을 좀 줄여보는 게. 됐다. 너랑 얘기해서 뭐 할 거야? 우리 아들이랑 얘기를 해야지. 네가 내 용돈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한테 용돈 받는 거야. 왜 네가 줄인다 만다 해? 결혼했다고 뭐 아들 돈이 네 돈 같나 본데 그 돈 네 돈 아니다. 알겠니? 내가 뼈 빠지게 아들 키워가지고 이제야 그걸 보상받는 건데 그걸 왜 네가 막아? 네가 우리 아들 키웠어?
절대로 용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시모 말에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는데 솔직히 시댁에서 남편에게 해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학원을 보낸 적도 그렇다고 비싼 옷을 사준 적도 없이 남들이 준 옷을 입히고 대학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새내기 하면서 피 터지게 살았던 남편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가 그렇다고 시모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그래도 절 달래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셔서 그런가 봐. 그래도 매달 받던 용돈 줄인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지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그래도 좀 드리지 그랬어. 우리야 그냥 좀 고생하면서 쓰는 거 줄이면 되지만 엄마랑 아빠는 생계가 시급하잖아.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시고 당신 그래도 나랑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거 이해해 준다고 했으면서 이젠 마음이 바뀐 거야?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건데 솔직히 매달 드리는 용돈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용돈보다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건 알아? 우리 이렇게 하면 돈 절대로 못 모아. 물론 시부모님 생계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이미 정한 수준에서 더 드리는 건 부담이라는 거지.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한테 부담이야. 전보다 월급도 많이 올랐고 상황은 더 나아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 엄마한테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해? 솔직히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뭐가 있다고. 나는 하루 세끼 회사에서 다 해결하고 당신이 집에서 뭐 배달시켜 먹지 않으면 쓸 돈도 없는데 그냥 엄마한테 맞춰드려. 엄마가 나중에 몸 좋아지면 일하면서 다 주신다고 하잖아. 남편의 태도에 서운한 마음도 컸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는데 그때는 남편도 나름 속상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전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집에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고 또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도 컸었죠.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 말대로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만 잘 모아둔다면 아이 한 명은 낳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던 남편 태도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그 뒤로 시댁이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말고도 또 보내준다는 걸 알고 나선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이렇게 돈 자꾸 보내드리면 어떡해. 그래도 이제는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이까지 낳고 나면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년 지났어. 그런데 둘이서 열심히 벌어서 모아둔 돈이 아직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자꾸 지출만 늘어나는 것 같아. 우리 둘이서 아무리 아끼면 뭐해? 나가는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닌 게 어디야. 우리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남들은 다 이 정도는 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이 정도는 부모님한테 해준다고 하더라. 우리가 크면서 혼자 컸어?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해주시니까 이렇게 큰 건데 이제 와서 돈 번다고 외면하는 건 말이나 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드리는 것도 부담 안 되는 일이야.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이나 나나 지금까지 계속 월급 인상된 거 알잖아. 거기다가 우리 둘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거의 없잖아. 사실 지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당신 그거 알고 있어? 그전이면 솔직히 부담이 없었는데 저번부터 계속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잖아. 이번 달만 해도 봐봐. 지금 한 달에 반도 안 지났는데 100만 원 넘게 이체됐어.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언제 낳고 언제 키울 건데? 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걸 어떡해? 병원도 가지 말고 집에서 아프면서 골골대고 있어? 너는 꼭 상황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그리고 아이는 좀 나중에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지금 아이 꼭 가져야 되나 생각이 들어. 넌 지금도 이렇게 툴툴대는데 애 낳으면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걸 나보고 견디라고? 그리고 너 그냥 우리 집에 돈 주는 게 싫은 거 아니야? 왜 다른 핑계를 대? 남편과 다투는 일이라면 거의 대부분 돈 때문이었고, 특히 시댁에다 갖다 주는 돈이 너무 크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죠. 결혼 전에는 불만이 많았던 남편도 결혼하더니만 갑자기 효자가 된 양 당연히 돈을 드려야 한다며 말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승진도 빨랐고 월급도 인상이 잘 됐는데, 결혼하기 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월급은 거의 배로 뛰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당하셨어요. 너 이번 달 용돈은 왜 또 안 보내는 거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점점 안 보내는 것 같은데 얼른 보내. 그리고 왜 우리 아들 월급 관리를 네가 하니? 우리 아들이 너보다는 훨씬 더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럼 아들이 관리를 해야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네가 왜 그 큰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 들어보니까 아들은 용돈 조금 받고 산다던데 네가 그 돈 다 어디다 빼돌리고 쓰는 거 아니니?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월급 관리하는 건 제가 하는 게 낫다고 말했고요. 남편이 일일이 체크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용돈은 남편이 알아서 따로 챙겨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받으신 거 아니세요?